이제 우리 포텐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텐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차지의 컬렉션을 생각해 보죠. 이런 식으로 차지가 모여 있다라고 합시다. 이 차지가 우리가 논의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이 차지의 총량을 구하자면 얘의 부피적 부분이 될 텐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차지를 모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겠죠. 이 차지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아서 이쪽에 딱 이렇게 모으려면은 우리가 일을 해줬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큼 얘가 자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때껏 얘가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하고 지금 이 시스템의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힘, 일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시스템이 구성되는데 이 charge of collection이 있는데 이 collection of charge가 갖는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갖는 그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0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0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0인 기준을 어디로 삼냐는 거는 사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우리 펜들럼 얘기를 해보죠. 펜들럼이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이거를 어떤 기준을 그 땅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h로 잡을지 아니면은 어, 다르게 이 로이스트 스테이트 얘가 가장 낮은 펜들럼이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했을 때 그 차이 요거를 h로 잡을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의 원래 높이가 우리가 h 라지 h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a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만큼이 델타 h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mg a 곱하기 델타 h만큼 있겠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얘로부터 잡았으니까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이만큼이 다시 또 델타 h라고 하면은 델타 h만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와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다르게 돼 있죠. 앱솔루트 값은 다른데 반면에 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mgA만큼 있을 거고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mg 0만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그 절대값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런데 얘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그 결과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가장 이렇게 높이 있다가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나갈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그때 갖는 그 키네틱 에너지가 mg 델타 h고 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점을 지날 때 그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은 mgh 여서 mg 델타 h여서 얘 같은 경우도 v는 2 곱하기 g 델타 h 만큼의 속도로 지나갈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v는 2 곱하기 g 델타 h 만큼의 속도로 지나갈 것이어서 포텐셜 에너지의 그 기준 0인 지점을 어디로 삼냐는 것은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상수배만큼 차이가 왔다 갔다 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P를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을 지금 이 스테이트로 잡자라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로. 얘를 물론 이 살림을 꾸리는데 물론 에너지가 들고 일이 들었겠지만 그때까지 들었던 일을 무시하고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포텐셜 에너지 0인 지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다른 전하 Q가 이 시스템에 도입이 됐다고 해요.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R만큼의 위치라고 하면은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전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더 바뀌었을 거잖아요. 원래 얘만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는데 지금 얘가 어느 정도 지금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 무한히 멀리 있었는데 얘를 이제 R만큼 가까이 가져왔으면은 이 전체 시스템이 갖는 에너지는 그 전에 포텐셜 에너지가 가졌던 0인 것보다 조금 더 증가했겠죠. 왜냐면은 지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의 전하니까 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일을 더 해줬어야 될 거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청력이 있는 놈을 거슬러서 와야 되니까 일을 해줬어야 될 거예요. 그게 얘 지금 이 현재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어야 됐냐? 이 Q2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무한대서부터 R까지 가져왔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제가 얘를 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준 일의 양이고 그만큼이 또 이 전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0에서부터 지금 얘를 이만큼 가져옴으로 인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 전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변했을 텐데 그것만큼이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우고 이만큼이 지금 이 스테이트가 갖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비해서 지금 이 스테이트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는 뭐였냐면은 is the field generated by the collection of charge. 이 기존 여기 모여 있는 차지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러서 R까지 가져오는데 우리가 해줘야 됐던 일의 양 그거가 지금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 새로 가지고 온 차지 Q에 항상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위 차지가 여기에 있을 때 단위 차지가 R 위치에 있을 때 이 시스템이 가질 포텐셜 에너지 그걸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포텐셜 V라는 거는 지금 이 Q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했을 텐데 그걸 이제 단위 전하를 가져올 때 이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을 지금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이 P를 Q로 나눠준 거가 이거의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그냥 R부터 이 무한대부터 R까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리면서 적분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R부터 무한대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우리가 포텐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갖는 포텐셜이에요. 지금 얘가 이제 이 차지의 존재는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차지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차지의 컬렉션이 있으면은 얘가 공간에 우리가 포텐셜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포텐셜 분포를 만드는데 그 포텐셜 분포의 의미는 그 포텐셜 분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포텐셜의 분포를 갖는데 이 R 포인트에서의 이 포텐셜의 의미는 이 시점으로 우리가 어떤 단위 전하 1쿨롱의 단위 전하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그 일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가 우리가 얘의 포텐셜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텐셜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컬렉션 오브 차지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컬렉션 오브 차지가 있을 때 얘의 포텐셜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죠.
want to find the expression of v for an arbitrarily 임의의 collection of charge에 대해서 우리가 V의 expression을 찾고 싶다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심플한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죠. 가장 심플한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경우는 원점에 charge Q 하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보죠. 그냥 단일 전하만 있을 때 얘가 주변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은 얼마일까?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얘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주 멀리서부터 점저다 Q를 R 위치로 가져올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의 양, 그거를 다시 스몰 q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 스몰 q를 무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올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의 양, 그거가 얘의 이제 포텐셜 에너지 변화 양이겠죠. 그것 나누기 q만큼 노멀라이즈 해주면 될 거예요. q. 근데 우리가 이 P가 얼마죠? 얼마만큼 일을 해줘야지 얘를 일로 가져올 수 있죠? 우리가 이 P는 전에 했었죠. 이 P는 무한대서부터 R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러서 가지고 오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지금 이 일렉트릭 필드는 무슨 일렉트릭 필드냐면은 이 라지 Q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Q2만큼을 힘을 줘야지 이 Q를 아주 끌고 올 수 있겠죠. 끌고 오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가 그러면은 이걸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 QQ 요거가 얘와 얘 사이의 쿨롱 포스죠. 얘가 나타내는 거가 얘와 얘 사이의 쿨롱 포스고, 그걸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죠? 얘를 아주 무한대서부터 R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 근데 얘를 한번 조금 더 잘 설명해 볼까요? 이 DL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DL은 이제 아주 작은 길이에 대한 표현인데, 얘가 이제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X 방향, Y 방향, C 방향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이게 아주 짧은 그런 differential length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얘가 이제 그 spherical coordinate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나요? 얘가 spherical coordinate에서는 이거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주 짧은 길이가 있을 때 얘는 R 방향 성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타 방향 성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세타 방향 같은 경우에는 R만큼 노멀라이즈 팩터가 붙고, 또 세타 파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R 사인 세타 D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짧은 길이를 나타낼 수 있었죠. 이게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 지금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방향만 갖고 있나요? 이 일렉트릭 필드는 지금 R 방향 성분만 갖고 있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 QQ 요거가 이제 지금 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R 방향 성분만 갖고 있는데 얘가 R과 얘와 내적을 한단 말이죠. 내적을 하면은 지금 원래 DL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가지고 올 때, 무한대서부터 가지고 올 때 R도 변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이 R도 변하겠지만, 세타 성분도 바뀔 수 있고, 파이 성분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R 사인 R D 세타이고, 이런 식으로 D 세타와 D 파이가 다 변할 그런 성분을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R과 내적을 하니까 얘네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가
dl 그 differential length가 결국에 r과 내적돼서 얘 없어지고 dr만 남게 된 거예요. dr을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적분 경계를 나타내는 이 r과 이 r을 적분하려고 하는 변수를 나타내는 이 r을 같이 쓰면은 혼잡하니까 보통 얘를 다르게 써야지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r'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하는데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가져왔으면은 얘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이고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마이너스 r분의 1인데 얘가 이제 여기 앞에 원래 네거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포지티브가 되고 r 빼기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q는 없어지고 q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여기서 지금 이제 r 프라임 대신에 r을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있는데 그건 0이 되겠죠. 자, 이거가 여기에 갖고 있는 포텐셜이야. 얘가 점전화 하나가 있을 때 점전화 하나가 이 r 위치에 만드는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을 이야기할 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하를 Q 전하를 생각해가지고 얘를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드는 그 일의 양 그걸 다시 Q로 나눠준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런 또 다른 전하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이 포지티브 Q가 이 공간에 만드는 것 중에서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 중에서 이 R의 위치의 포텐셜이 얼마만큼일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점전화를 가져오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얘가 Q가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의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점전화의 경우에는 점전화가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만일 이거가 이 차지 Q가 원점에 있지 않고 R 프라임이라는 위치로 옮겨갔다면은 이 점전화가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가 이 포텐셜의 분포가 딱 뭐와 뭐에 대해서만 디펜드한 함수였냐면은 이 차지의 양, 물론 이 차지의 양이 포텐셜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 차지가 만약 0이라면은 얘를 가지고 오는데 아무런 힘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포텐셜도 0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차지가 크면 클수록 가지고 오는데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까이 가지고 올 것인가 이 거리도 얘 포텐셜에 끼치는 영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Q 전하양과 이 전하와 이 우리가 알고 싶은 포텐셜 알고 싶은 위치와의 거리 그거에 대해서만 딱 그 디펜드하는 함수였어요. 얘는 딱 Q와 얘 거리 R에 대해서만 디펜드하는 함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 Q가 이제 R 프라임이라는 위치에 이동했다면은 우리가 다시 또 이 R 위치에서 포텐셜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얘는 이 전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전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이 VR은 어떻게 될 것이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요거는 그냥 상수이고 Q에 비례하고 이제 거리가 R 원점과의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한 찰지와의 거리에 따라서 얘의 포텐셜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 개의 차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개의 차지가 있으면은 여러 개의 차지가 Q1, Q2 얘네들이 각각 R1, R2 프라임 이와 같이 존재한다면은 n개가 존재한다면은 얘네들이 이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예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각각의 차지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를 우리가 각각의 전하 QI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한다면은 그 N개의 차지가 있을 때, 이 N개의 차지가 있을 때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는 각각이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그랬죠.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자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텐셜 V는 뭐냐면은 V는 그 정의가 무한대서부터 R 위치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거스르면서 적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포텐셜의 정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일렉트릭 필드가 결국에 각각의 차지들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서메이션과 적분의 순서를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I 하고 네거티브 무한대부터 R까지 EI D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요거는 뭐냐? 이거는 마치 다른 전하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전하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QI만 존재한 상태에서 QI만 존재한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 I를 만들어내겠죠. 이 I를 거슬르면서 이제 R까지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QI가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의 분포예요. 그걸 우리가 VI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VI는 I번째 차지가 마치 다른 애들은 없는 것처럼 없을 때 I번째 차지만 있을 때 이 I번째 차지가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의 분포를 나타낸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해서 이 전체 이 전체 차지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 분포는 뭐냐면은 각각의 차지들이 마치 자기네만 있을 때처럼 공간에 만들어낸 포텐셜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포텐셜에 대해서도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왜 VR이 각각이 만들어내는 포텐셜들의 합으로 돼야 되냐? 그 이유는 그걸 꼭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당위성이 없는데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포텐셜에 대해서도 중첩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슈퍼포지션이 holds for the potential 우리가 포텐셜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 V는 그래서 summation of QI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RI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가 이 디스크리트한 차지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걔네들이 공간에 만드는 차지 분포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차지로 가져가 보죠. 컨티뉴어스한 차지 분포가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그러면은 공간에 만드는 포텐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이 델타 V가 이만큼이라고 할 때 이 델타 V 공간이 여기에 만들어내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그 옆에 있는 델타 V가 만들어내는 포텐셜 더하기 그 옆에 있는 델타 V가 만들어내는 포텐셜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은 I 델타 VI 이 I번째 차시라고 I번째 델타 V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그 Q는 로우 V 곱하기 델타 VI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안에 있는 차지의 양이 되겠죠. 그것과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이게 R이고 얘가 R
i라고 한다면은 r 빼기 ri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스의 위치에는 프라임을 썼었단 말이에요. 소스의 위치에는 우리가 프라임을 쓰는 노테이션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 소스의 위치에 이런 식으로 프라임을 쓸 수 있겠죠. 여기서도 아까 프라임을 썼었잖아요. 프라임을 썼었으니까 소스의 위치에는 프라임을 표기하는 노테이션을 사용한다면은 얘도 여기에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도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걸 이제 모든 이 그 디스크리트한 놈들 이 델타 V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얘가 포텐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분포하니까 여기에 있는 원래 얘 같은 경우에는 로우 V는 뭐였냐면은 로우 V는 이 R 프라임 위치에서의 R I 프라임 위치에서의 로우 V 여기에서의 로우 V를 마치 이 델타 V 안에 있는 차지 덴시티의 대표값처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면은 얘가 점점 더 정확해지려면은 이 델타 V를 무한히 0으로 굉장히 작게 가져가면서 더 잘게 잘라야지 얘가 만들어낸 이런 식으로 구한 포텐셜이 실제적으로 이런 컨티뉴어스한 분포가 만드는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이런 델타 V를 무한히 작게 가져가야 될 거예요. 델타 V를 무한히 작게 가져가야지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차지 분포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였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썼었나요? 리미트의 서메이션을 그게 적분의 정의죠. 적분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델타 V가 이제 0으로 굉장히 작게 가져가니까 이게 미소 부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V R 프라임 그리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마이너스 RI 프라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미소 부피를 우리가 DV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가 뭐를 지금 더해주고 있냐면은 이 R 프라임들을 변화시키면서 다 더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DV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그냥 DR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디스크리트 I는 없어지겠죠.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얘를 뭐 dv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얘를 지금 부피 적분이니까 부피는 3차원에 있는 퀀티티니까 d3승 r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다 뭐 그 책마다 이런 표현을 서로 다르게 쓰지만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dr 프라임으로 쓰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이제 차지 덴시티가 부피 덴시티로 존재할 때 부피에 대해서 존재할 때 이 볼륨 차지 덴시티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에 대한 계산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일 이제 볼륨 차지 덴시티 형태로 안 주어져 있고 만일 surface charge density로 주어져 있다. 만일 surface charge density로 차지 덴시티가 주어졌다면은 V는 이제 볼륨 적분이 아니라 면적분을 해야겠죠. 얘는 부피 적분이었고 면적분을 해야 되겠죠. ds 이렇게 쓰죠. 아니면은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분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ds 프라임이라고 썼어요. 아니면 얘가 이제 선적분의 형태로 주어졌다. 라인 차지 덴시티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때 걔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제 선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컨티뉴어스한 차지가 볼륨 덴시티로 주어졌으면 우리가 볼륨 인테그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고 차지 덴시티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서피스 차지 덴시티의 형태로 주어졌다 그러면 서피스 인테그럴을 통해서 우리가 포텐셜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라인 덴시티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라인 인테그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텐셜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